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뜻깊네요. 제가 한 17년 정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영업 파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을 이제 전담해서 하는 업무를 한 17년 가까이 이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스스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매장을 이렇게 구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제가 맡은 2시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1회차 강의, 2회차 강의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의 어떤 과목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오신 어떤 이유가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오신 어떤 그 맞으시죠? 사실 창업을 하시게 되면 꼭 성공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창업에 실패하지 않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어떤 현업에 있다 보니까 제 경험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경험을 하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창업의 어떤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업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상권과 입지의 선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성공 창업까지 가는데 꼭 보면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어떤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아이템을 하실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창업의 아이템들이 뜨는지, 어떠한 창업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의 창업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 관련 아이템들이 많이 지금 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터디 카페 그리고 무인 매장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비대면으로 무인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거의 다 배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편의점도 그렇고 뭐 도시락 어떤 업체들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요즘은 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배달업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좀 안 좋더라도 좀 배달로 어떤 영업을 통해서 그렇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많이 또 성업을 하고 있다. 뭐 초밥 전문점 그리고 뭐 샌드위치 전문점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종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한테 실태 조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누구나 창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2019년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 창업을 하시기 전에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뭐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어떤 본사 어떤 담당자가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점포 물건을 이렇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이 매장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성공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창업으로 가는 어떤 첫 단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권과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은 뭘까요, 여러분? 상권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인 거죠, 범위. 그렇지만 입지는 내가 그 상권 안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매장 그 자체를 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포 그 자체가 입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상권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상권은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고 변화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입지는 그 상권 안에 내가 계약한 그 매장 그 자체를 입지라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 점포 그 자체를 입지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어떤 상권에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그 매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뭡니까 상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업을 꾸준히 하실 수 있겠지만 상권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어떤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거리나 범위의 뜻으로 내 점포에 어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가 판매가 가능한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상권을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상권과 2차 상권 그리고 3차 상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차 상권은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 매장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일반적으로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차 상권은 내가 판매하는 어떤 매출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나의 주력 고객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생필품, 제과점, 편의점 같은 경우는 1차 상권을 반경 500m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권은 반경 1km를 이렇게 2차 상권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보통 안경점이나 주얼리나 패션 의류,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보통 반경 1km 정도를 이렇게 상권으로 삼고 오픈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반경 2km. 골프 연습장이나 전문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반경이 이제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권은 1차 상권입니다.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서 나의 어떤 주력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주력 고객 어떤 그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변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의 유형을 보면요, 상권은 크게 보면 유동 인구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상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후 인구가 중심이 되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중심이 되는 상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번화가 상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경우가 번화가 상권이죠. 두 번째 역세권 상권, 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버스 터미널 같은 어떤 이런 그 역이 있는 곳이 역세권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가 상권,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동아대나 부산 외대 같은 경우가 대학가 상권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패션 타운형 상권, 뭐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대형 마트가 있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은 유동인구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 인구 중심 상권, 배후 인구 중심 상권은 크게 아파트 밀집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주거지 상권, 그리고 오피스 상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산을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부산 용호동 LG 메트로시티나 뭐 이렇게 해운대 자동 신도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어떤 그 신도시형 아파트 밀집 상권은 정관 신도시나 양산 물금 신도시 어떤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 아파트 밀집 그러니까 배후 인구 중심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 상권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빌라, 중소형 주택들이 혼재하는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산을 예를 들면은 부산의 뭐 남산동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제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상권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상권. 이 오피스 상권은 말 그대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어떤 그런 상권을 의미하는데요. 부산 같으면 중앙동이라든지 광복동 어떤 이런 동을 이렇게 의미하는 어떤 그런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상권별로 이제 특징과 핵심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제 상권을 이렇게 분석하고 조사하실 때 핵심 키와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한 상권을 이렇게 나중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 핵심 키, 그러니까 주택가 상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가 상권은 거주하는 세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차 상권이 500m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이 500m 이내에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팁을 드리면 1차 상권 안에 한 4,000세대 이상의 세대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 실무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4,000세대 정도가 되면 한 1만 명 정도가 아마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 주택가 상권은 거주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매출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일에는 주부에 의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가족 중심의 어떤 영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이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 3일 동안은 평일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재고 어떤 관리를 할 때 주말에는 조금 더 재고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상권. 이 오피스 상권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상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피스 상권의 핵심 키는 오피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주하는 인원수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내가 큰 빌딩, 큰 오피스 건물들이 많은 상권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오피스 건물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1층에 가보시면 그 이제 인포메이션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층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12층 건물에 몇 개 층이 공실이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니까 반드시 큰 건물에 들어가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은 어떤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사무실이 비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근에 이제 조사하실 때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건물 같은 경우, 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오피스 상권은 주말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 아니라 오피스 상권은 한 달이 22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에 8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일간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실제로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을 닫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권은 매출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에는 매출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출이 점심시간에 집중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시 반에서 한 1시 반 사이에 매출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없다가 저녁 시간에 잠깐 있다가 빨리 끊기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매출이 집중이 되니까 점심시간에 어떤 인력의 어떤 운영,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상권. 이 역세권 상권은 말 그대로 역이나 버스 터미널 뭐 또 이런 곳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상권에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가시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아이템보다는 빨리 구매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즉 업종 중에 편의품 같은 어떤 이런 업종들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뭡니까?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뭐 빵집 아니면 커피숍 어떤 이런 아이템들이 이게 잘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상권에는 시간을 많이 들어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뭐 검은빵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브랜드라든지 어떤 이런 아이템들은 생각보다 매출이 이렇게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가 상권. 대학가 상권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대학가 상권의 특징은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있습니다. 1년에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는 매출이 한 30% 이상 하락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학이 있는 어떤 곳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방학 때는 매출이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영업력으로 이렇게 조금 더 보완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경영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가 상권의 핵심 키는 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앞에 가보시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인 어떤 상권에서 파는 어떤 제품의 가격보다 좀 싸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6,000원 하는 어떤 그 정식이라고 하면 대학교 앞에서는 한 5,000원이나 5,000원 이하 되는 어떤 가격을 하시는 어떤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가 상권은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가 근처에 있는 상권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제품들은 가격은 싸지만 양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은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 좀 많이 먹는 어떤 그런 젊은 어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 이야기는 원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권보다 원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대학가 상권은 가격 경쟁력이 어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어떤 마진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번화가 상권. 이 번화가 상권은 일반 뭐 상업지 상권이라고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어떤 서면 남포동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서울 같으면 뭐 강남 어떤 이런 데가 번화가 상권이겠죠.
근데 이 번화가 상권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대신에 수익성이 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화가 상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화가 상권은 창업을 내가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창업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요즘 어떤 아이템들이 조금 이렇게 뜨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가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꼭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그 번화가 상권에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이렇게 성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5가지 상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특수한 상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선매품 밀집 상권 이런 어떤 상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류나 아니면 가구 그리고 뭐 전자제품 같은 어떤 이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권을 선매품 어떤 밀집 상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들은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보고 선택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브랜드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브랜드가 모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하기에 조금 더 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매품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상권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 첫 번째, 통계자료 조사를 반드시 좀 하시기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에 상권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의 형태나 규모. 예를 들어서 주간 어떤 상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야간만 되면 사람이 빨리 끊기고 상권이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되는 어떤 상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권 조사할 때는 반드시 주간에도 가보지만 야간에도 꼭 가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해 인구 조사. 아까 그 유동인구가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상권이 있었죠. 이런 상권에는 통해 인구 조사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상권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를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통해 인구 조사는 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권 조사를 하면서 내가 입지하려고 하는 그 매장 앞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한 1000명 정도 지나다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명 정도 지나다니면 그 1000명 중에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매장에 몇 명이 들어올까요? 사실 이 조사하는 이유는 나의 매장에 얼마나 고객들이 들어올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의 매장에 들어오는 어떤 이 비율을 입점률이라고 합니다. 입점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입점률은 3%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나다니면 30명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내가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이 입지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분석하는 어떤 예측하는 어떤 이런 특징, 이런 어떤 그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행인구 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행 차량 조사. 요즘은 거의 다 차를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차를 할 수 없으면 그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차량 조사하면서 주차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주요 동선,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는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는 오지 못하는 어떤 길이 있죠. 이런 길을 뭐라고 하나요? 일방통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방통행로인 경우에는 사실 매출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 조사할 때 반드시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일방통행이 있는지, 이 일방통행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있으면 매출의 하락 요인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쟁점 조사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쟁점 조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카페를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 상권에 카페는 다 가보시기를 저는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시겠다고 하시게 되면 경쟁점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파는지, 경쟁점의 그 카페에서는 어떤 아이템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이 아이템별로 가격은 얼마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도 선정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선정하는 어떤 이런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점 조사는 상권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추이 조사. 인접 상권의 어떤 확대나 축소 가능성이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 없다가 생기면 상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편해지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좋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권끼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끼리는 서로 땡기고 하는 어떤 그 흡수하려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힘 때문에 인근에 큰 상권이 생긴다고 하면 그 큰 상권 쪽으로 지하철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더 편리해지죠, 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상권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 부산에 동래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래역이 원래는 1호선만 가다가 지금 환승역이 됐죠. 지하철이 두 개의 어떤 역이 이렇게 이제 겹치는 그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상권이 엄청 커졌죠. 그 커진 이유가 교통이 더 편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쪽 라인에 보면 부산 서동 같은 경우 지하철이 생기면서 상권이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상권이 그래도 좋아졌는데 요즘 동래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쏠렸다. 그래서 상권끼리는 이제 힘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큰 상권이 있으면 그 큰 상권으로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권 조사하실 때는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인근에 큰 상권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도시 상권은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상권은 아무래도 형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분양가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낮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분들한테는 좀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입점을 해야 되는 어떤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권 조사할 때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안에 상가에 입점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근데 아파트 안에 상가에 입점을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를 반드시 짓는데 상가를 좀 많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많이 짓는다는 뜻은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해서 호실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1000세대를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1000세대 중에 상가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야 적당할까요? 대표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총 세대수 대비해서 상가가 3% 이상이 되면 이제 공실이 날 가능성이 있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되면 상가 호실이 한 30개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실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 되면 공실이 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권 조사할 때 만약에 아파트 상가 안에 이렇게 내가 입점을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000세대, 뭐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한 4000세대, 그리고 이제 오피스는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면 이제 오픈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제 어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지역 상권이 침체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권이 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관공서가 있으면 상권 활성도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학교나 관공서는 야간에는 조금 이렇게 빨리 문을 닫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종의 분포도가 유통이나 외식업, 서비스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좋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종 분포도가 다양하게 있는 상권이 좋은 이유는 내가 창업을 하다가 팔고 나올 때,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매장을 이렇게 양도하고 나올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권 조사할 때 어떤 필요한 사항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요 상권별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으면 이제 5, 6도 SK뷰 아파트가 이제 이런 어떤 상권 이제 고밀도 주거지 상권이긴 한데 한 3,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포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3,5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어떤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그렇지만 5, 6도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시면은 그쪽에 상가에 가보시면 좀 이렇게 공실도 좀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대포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거기다 매출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은 어떤 아파트 상권이고 같은 고밀도 주거지 상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5, 6도 SK뷰 아파트 오기 전에 큰 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 6도 SK뷰 오기 전에 보면 용호동이라는 상권이 있죠. 용호동 상권이 이제 큰 상권이 있습니다. 그 큰 상권 뒤쪽 부분에 보면 이제 GS 자이 아파트가 또 엄청 이제 크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W 아파트가 또 이제 들어와서 상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상권들이 이제 오는 길목에 이렇게 큰 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의 다 소비를 하고요. 5, 6도 SK뷰 아파트는 이제 어떤 베드타운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잠만 자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권의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상권의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6도 SK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상권의 끝부분에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직경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대포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에 큰 상권이 1차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언덕에 어떤 산이라고 하면 산인데요. 좀 언덕에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포 롯데캐슬 아파트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밀도 주거지 아파트 상가지만 어떤 매출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상권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다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 부산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통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상권들도 그게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중구 중앙동 상권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이제 부산역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상권인데요. 여기는 거의 이렇게 한 100% 가까이가 오피스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해운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인데요. 요즘은 해운회사 분들, 어떤 업체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해서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공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매출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 편의점 몇 개만 이렇게 문을 열고요. 나머지는 문을 닫는 어떤 그런 상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이제 중구 동강동 상권을 예를 들면, 동강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상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D 상권이 동으로 치면 이제 동강동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오피스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상권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사실 공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세권 상권. 이 역세권 상권은 이제 그 대표적인 역세권 상권은 부산의 이제 금정구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합버스 터미널 역세권 상권이 있는데요. 이 역세권 상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어떤 상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다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려운 어떤 상권이긴 한데, 여러분 상권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 그 부산의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왜 가세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긴 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서울로 가는 그 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KTX를 타면 어디로 가죠? 서울역으로 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 부산에서 강남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다시 강남으로 가는 어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산의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어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이라면 최근인데 몇 년 전에 SRT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지 않더라도 SRT를 타면 수서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수서가 또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이렇게 갈 때 굳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지 않고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의 어떤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진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매출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그 크게 작용했지만, 이런 요인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 역세권 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말에 매출이 높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방학이 되면 매출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어떤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때도 매출이 이렇게 높지 않은 어떤 특수 상황이 이제 생기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만, 기본적인 역세권 상권의 어떤 특징은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래역이라는 지하철 상권이 있는데, 이 상권은 1호선과 4호선이 같이 이렇게 이제 결합되는 어떤 환승역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어떤 그 번화가 상권에도 해당이 될 만큼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어떤 상권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상권은 사실 인근의 주택가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거의 다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역세권 상권이지만 주거지 상권, 주택가 상권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역세권 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100% 역세권 상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상권 길이는 조금씩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합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가 상권의 예를 들면 대학가 상권은 부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부산대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 상권이 있는데 순수하게 대학가 상권이라고 하면 부산대보다는 이제 동아대 상권을 이제 순수하게 대학가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대 학교 상권은 학생 수의 어떤 그 뭡니까 증감에 따라서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이 이렇게 차등이 되는 변화가 되는 어떤 그런 상권에 이제 해당이 되는 순수한 대학가 상권입니다. 최근에는 동아대학교 앞에 승하 캠퍼스죠. 하단동 동아대학교 앞에 상권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동아대학교가 부민 캠퍼스가 생겼습니다. 그 부민 캠퍼스가 생기면서 승하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학가 상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대학교 안에 학생들이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다른 어떤 캠퍼스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에 어떤 하락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좀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매출의 어떤 하락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권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분교가 생겨서 아니면 캠퍼스가 생겨서 학생들이 일부 옮겨가는 어떤 사실은 한두 달 전에 알까요? 한 몇 년 전에 알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몇 년 전에는 그게 이제 공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상권은 변한다. 그러면 이게 학생 수가 일정 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상권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측을 통해서 미리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거나 했던 분들은 어떤 뭐 영업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냥 연장해서 계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겪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산대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대학가 상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부산대는 부산대역이 있죠. 역세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대 인근에는 또 주거지, 뭐 벽산 블루밍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거지도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도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합 상권, 그러니까 번화가 상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이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방학 기간 때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 떨어지지만 다른 어떤 순수한 대학가 상권보다는 떨어지는 어떤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은 복합 상권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 상권. 번화가 상권은 크게 이제 부산 같으면 서면 상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남포동 상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면 상권은 크게 보면 서면을 큰 대로로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디스 태화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서면 상권에 어떤 해당이 되는데 그 상권은 10대와 20대의 어떤 먹거리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권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구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먹거리촌으로 이제 젊음의 거리로 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상권들이 이제 서면의 대표적인 어떤 상권인데 큰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는 1번가 상권으로 해서 조금은 틀립니다, 상권이.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주디스 태화 있는 쪽이 조금 젊고요. 그리고 이제 1번가 상권, 맞은편 상권은 30, 40대의 어떤 그 젊은 층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유흥과 어떤 음식이 어떤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중구 남포동 상권.
남포동 상권도 번화가 상권의 일종이죠. 근데 여러분들 부산에 오래 사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남포동이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상권이 거의 침체가 엄청나게 됐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남포동에 롯데백화점이 생겼죠. 그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이제 그 남포동 광복동 패션 거리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도로도 이렇게 좀 개선하고 많이 이제 상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는 어떤 이런 변화하는 어떤 그런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그 상권의 특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품 밀집 상권. 선매품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매하는 어떤 제품을 선매품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 어떤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산 같으면 범천동 가구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산은 아니지만 이제 김해 어떤 동김해 IC 나오면 진영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이제 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양쪽에 많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어떤 이런 상권이 있는데 이런 상권들도 선매품 밀집 상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면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창업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상권에 맞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스스로. 그래서 상권의 어떤 그 핵심 키가 뭔지, 그리고 이 핵심 키에 맞는 어떤 그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상권도 정하고 그 상권 안에서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입지도 정해서 나중에는 이제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1회차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입지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요인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조심스럽게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